사랑합니다, 행복님.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왜 저 사람은 해내는데 나는 자꾸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?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, 저 사람은 끈기가 대단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하죠. 그런데 정말 끈기만으로 다 될까요? 사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끈기보다 더 중요한 이것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 더 놀라운데요. 오늘은 해내는 사람들만이 가진 이 특별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 함께 알아보시죠. 사람들은 흔히 성공의 비결로 끈기를 이야기합니다. 물론 끈기는 중요하죠. 하지만 끈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끈기는 단지 버티는 힘일 뿐 목표를 향한 열정이나 이유가 없다면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간절함입니다. 해내는 사람들은 모두 간절한 목표가 있었습니다. 단순히 잘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걸 반드시 해내야만 해 라는 절실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던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데 얼마나 적극적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. 그 순간엔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간절함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. 그렇다면 간절함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?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걸까요?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작은 변화로도 우리의 간절함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간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. 이건 행동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끝내 결과를 바꿔놓는 원동력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. 나는 정말 간절한가? 이 부분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.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. 이 말씀처럼 간절함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다듬고 행동으로 옮기며 길들이는 과정입니다.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정말 간절한가? 내가 이 목표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?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간절함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표를 쉽게 포기합니다.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먹지만 밤마다 치킨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은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. 진짜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그 치킨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.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야. 간절함은 행동을 우선순위로 정리하게 만듭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간절함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주변 사람들까지 움직인다는 겁니다.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. 나의 간절함이 가족, 친구, 동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함께 변화가 시작됩니다.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간절히 원할 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순간들 말이죠. 그렇다면 간절함은 타고나는 걸까요? 아니면 키울 수 있는 걸까요? 다행히도 간절함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간절함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왜를 찾으세요.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왜 내가 이걸 이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질문하세요. 이유가 분명할수록 간절함은 강해집니다.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내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하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. 간절함은 말로만 생기지 않습니다. 작은 행동이 쌓일수록 간절함도 더 커집니다. 예를 들어 매일 10분이라도 목표를 위해 투자한다면 스스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간절함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. 세 번째, 상상력을 활용하세요.
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자주 상상해 보세요. 내가 해냈을 때 어떤 기분일까? 어떤 변화가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은 간절함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. 간절함의 힘은 때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영희 씨는 나이 40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어릴 적 여건이 안 돼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죠. 그 열망은 점점 간절함으로 바뀌었습니다. 퇴근 후 밤마다 공부했고 주말도 반납하며 노력했습니다. 쉽지 않았습니다.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? 하는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죠. 하지만 영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. 내가 이 길을 포기하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오지 않는다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5년 뒤 영희 씨는 꿈꾸던 직업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불리게 됐습니다. 그녀의 간절함이 만든 기적 같은 변화였죠.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한 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써 본 적이 있으신가요?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? 혹은 지금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.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만 계신가요? 사람은 간절해지면 결국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오늘의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. 여기서 조선의 위대한 성리학자 이황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.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만 가지 근심이 사라진다.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주변의 불안이나 걱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간절함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몰두하고 계신가요? 사람들은 가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운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운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절실함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두 사람이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은 하루 5시간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하루 2시간 공부합니다. 누가 더 간절할까요? 단순히 시간을 많이 쏟는 사람이 더 간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정말 간절한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목표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합니다. 행동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. 이렇듯 간절함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과 행동을 집중시키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. 여러분은 지금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집중하고 계신가요?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간절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.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. 첫 번째, 매일 다짐하기.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. 오늘도 내가 이걸 해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. 이유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간절함이 유지됩니다. 두 번째, 작게라도 성취하기. 너무 큰 목표만 바라보다 보면 중간에 지칠 수 있습니다. 목표를 작게 쪼개서 하나씩 성취해 보세요. 오늘 하루 내가 해낼 수 있는 작은 목표는 무엇인가? 이렇게 물어보세요. 세 번째,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. 내 목표와 간절한 이유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. 말로 꺼내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간절함은 단순히 성공에 대한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간절함은 내 삶에 대한 사랑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. 혹시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면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해 보세요.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믿어보세요. 간절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. 간절함은 질문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.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?
내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? 내가 이걸 해내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?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르고 있는가? 이런 질문들은 간절함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. 간절함은 막연한 바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뤘을 때의 행복을 그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간절해지는 겁니다. 간절함은 큰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작은 성공이 더 큰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영희 씨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간단한 스트레칭도 힘들었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동작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죠. 그 작은 성공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작은 성공은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확신이 더 큰 간절함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니 큰 목표를 이루기 전 작은 성공부터 경험해 보세요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. 간절함과 의지력은 다릅니다. 간절함은 강한 감정과 동기를 기반으로 하고 의지력은 간절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힘입니다. 간절함이 강하지만 의지력이 부족하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. 반대로 의지력이 강하지만 간절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금방 지치고 말죠. 성공하는 사람들은 간절함과 의지력이 균형을 이룹니다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간단합니다. 간절한 이유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며 의지력을 단련하는 겁니다. 실패가 간절함을 키운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간절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. 한 번 실패해 본 사람은 그 실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더 간절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. 실패 속에는 더 강한 간절함으로 나를 변화시킬 힘이 숨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.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. 간절함은 도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아무리 간절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도전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지금 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? 이 질문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.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. 간절함은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점점 커지고 그 힘이 여러분을 목표로 데려다 줄 겁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한 청년의 사례입니다. 민준 씨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. 그는 가난했지만 꼭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.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몇 년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. 그의 간절함은 사람들이 차츰 그의 꿈을 믿게 만들었고 결국 민준 씨는 지금 어떤 기업의 CEO로 자리 잡았습니다.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간절함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. 간절함은 단지 바람이 아니라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. 여러분도 민준 씨처럼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세요. 간절한 마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? 혹은 이루지 못해 마음속에 남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? 그 아쉬움을 다시 간절함으로 바꿔보세요.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간절함은 자꾸 약해질까요? 사실 간절함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간절한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죠. 첫 번째, 목표가 불명확할 때입니다.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는 쉽게 동력을 잃습니다. 반면 1년 안에 500만 원을 모아서 아이들의 학원비로 쓰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면 간절함이 훨씬 강해집니다. 두 번째,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입니다.
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?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? 그게 잘 될 것 같아? 이런 말들은 간절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목표와 내 의지입니다. 세 번째, 작은 실패에 쉽게 좌절할 때입니다.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전부 포기한다면 간절함은 그저 바람으로 끝나버립니다. 실패는 간절함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. 실패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신호입니다. 이제 이런 장애물을 간절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. 목표를 작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. 예를 들어, 다이어트 성공하기 대신 매일 30분씩 걷기,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줄이기처럼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바꾸는 겁니다. 두 번째, 부정적인 말을 긍정의 힘으로 바꾸세요. 누군가 그게 되겠어?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.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. 저는 끝까지 해볼 겁니다. 부정적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. 오히려 그런 말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으세요. 세 번째, 실패를 재해석하세요. 작은 실패가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과정이다. 실패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계기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어쩌면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실패가 겁나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. 하지만 기억하세요. 간절함은 길을 만듭니다.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. 그리고 이황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만 가지 근심이 사라진다.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간절함을 차분히 다듬고 목표에 집중해 보세요.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나는 지금 정말 간절한가?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?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. 여러분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. 오늘도 간절함으로 가득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, 행복님.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함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내는 사람의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.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.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.